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저항권에 진입이 좀 되고 있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저의 의견입니다. 시장이 조정으로 원래 고점이나 바닥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지나고 나면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저기가 단기 고점이었구나, 저기가 단기 저점이었구나, 뭐 항상 그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예측의 영역에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은 뭐 크게 신경 쓰실 바가 아닙니다. 조정 좀 받더라도 시장이 한두어 달 쉬어가더라도 작년도까지의 이게 지금 월봉 움직임이니까요. 작년도까지 이렇게 조정받던 거 이제 빠져나와서 이 위쪽으로 들어왔죠. 이 위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쉬어간들 상관없는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전술적인 대응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다가 쉬어가면은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 투자 의견, 즉 저의 예상은 저항권에 진입했다. 저희가 애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250대는 한번 넘어간다고 봤어요. 여기는. 그런데 2300대 정도까지가 좀 오히려 무거운 자리 내지는 저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급락이 강력한 급락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시장 추세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 있을 때는요, 어느 정도 저항이다 내지는 고점이다 싶으면 주식 빨리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들 부딪히고 나서 주식이 쭉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고 주식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 안쪽에 있을 때는 이런 단기 고점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저항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인데 상승장에서도 지금 정도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은 좀 부딪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딪히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상단 터치를 한 상태에서 매물대 저항이고요. 위쪽으로 이 이상의 영역, 2300 이상의 영역으로 차후에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움직임 보시기 전에 지금의 이 추세 각도 있죠. 제가 이 추세 각도가 아니라 이 2017년도 추세각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큰 그림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추세 각도,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이게 지금 2017년도의 상승 추세 각입니다. 이게 상승 추세 각이고요. 여기 요 상반기에 올라왔던 저 2017년도에 올라온 이 상반기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여기가 완전히 상승 3파각입니다. 상승 3파각이고 중기 추세 각도는 지금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선을 그대로 여기다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거의 일치하죠. 이 저항선도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 각도는요, 대세 상승 각도로서 딱히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상승 각도가. 그래서 이걸 넘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간다는 거는 완전 상승 3파의 어떤 완전 랠리 형태의 시장이 돼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내용은 아직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쉬어 나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 나가는 과정이라면은 지금부터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가격 조정은 제가 볼 때는 한 2200 이하 정도면 가격은 딱히 무서울 게 없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한 요 이하 이 수준 2200 이하만 들어가더라도 가격은 딱히 무서울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일정 가격과 기간 조정까지 좀 염두에 두는 플랜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림. 제가 제멋대로긴 한데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예상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는 지수 시황은 이런 식으로 조금 쉬면서 2200대 소화를 한 번 더 좀 하지 않을까라고 지난주부터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1월 달이죠. 1월 8일이죠. 여기 이란발 급락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위쪽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깨졌고요. 여기 단기 어깨 라인이 살짝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2200이 되고 그죠? 좀 더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조정이 뭐 얼마 있겠나 싶습니다. 가격 조정이 크게 뭐 걱정되는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뭐 지지 라인이 2100한70 정도? 뭐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조정 목표치 한 2170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 2070이 엄청 크죠, 여기서. 지금 엊그저께 고점이 2277이니까 예초에 제가 한 100포인트 조정 정도를 예상을 했잖아요. 보통 이제 시장 지수가 한 5% 정도 기술적 조정 5% 정도는 상승장에서 충분히 나와요. 여기 한 100포인트 정도가 되고 이 자리가 한 2170 전후 정도가 될 텐데 이거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격 조정은 나와봐야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정도의 조정에서 내 종목이 어느 정도 밀릴까 계산하시고 그럼 가격 조정 예상치가 대충 나오는 거고 기간 조정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조정의 기간 스케일이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저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연말 그 11월, 12월 조정 정도거든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 조금 넘죠. 그죠? 1개월 정도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1월 말이니까 한 2월 말, 3월 초?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쭉 뻗어 나갔고, 자, 그림을 좀 깔끔하게 다시 보시면은, 위로 쭉쭉쭉 뻗어 나갔었죠, 시장이, 종목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성 장세였던 건데요. 단기간에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걸리면서 이 시세에, 그리고 잠깐 그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즉시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봤을 때는 뭐 12월 중순부터 이 위쪽으로 방향성 시장이었던 건데 약간 변동성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방향성, 변동성, 여기 방향성, 변동성 이제 이런 구조인 거죠. 이번에 다시 또 이 방향성이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바뀌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오늘 시세로서 제가 예상한 흐름이 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아쉬운데요. 자, 제가 원래 애초에 기대한 거는 이건 뭐 기대라고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드렸나? 기대를 가미한 예상이었는데 코스피 시장이 좀 위쪽에서 뭐 2250에서 2300 이렇게 좀 매물 소화를 할 때 코스닥 지수가 이게 좀 덜 왔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한 710이나 이렇게 좀 더 치고 나가는 움직임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움직임을 바이오와 함께 한번 보자.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실패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더 나가지 못하고 같이 꺾였어요. 그죠? 같이 꺾였고 이게 코스피가 꺾일 때 코스닥이 좀 살아서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차별화 시세가 좀 나올 만 했는데 이따가 뭐 바이오 보겠지만 바이오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버리면서 코스닥 지수 여전히 바이오 지수와의 연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오히려 셀트리온 합병권 뜨면서 지난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3사 합병 가능성 얘기 뜨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 1위잖아요. 코스닥에서. 지나친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그걸 잡아줬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잡아주면서 오히려 다른 바이오주들까지 같이 흘러내려서 코스닥도 조정이 지금 같이 들어갔어요. 코스닥은 덜 오르고 조정 같이 나오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제가 이 차트에는 지금 241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241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241선인데요. 위쪽에 지나가는 선 하는 게 있죠. 핑크색. 여기 241선인데 여기를 넘어갔었다가 지금 다시 이탈됐어요. 이 자리가 이제 5일선이랑 240선 정도가 되는데 뭐 보통 이제 240선은 그냥 구조 정도로 확인하는 건데요. 120, 60 정배열 여기 들어갔잖아요. 120, 60 정배열 들어갔고 지금 정배열이에요. 코스닥 지수도. 그런데 큰 장기적인 기준이 241선도 제가 241선을 이렇게 한번 쭉 추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241선이 핑크색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이 241선이 이 핑크색인 선인데 이 120선이랑 이런 식으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장기 채널선으로 역할을 하죠. 그죠? 여기서 지금 241선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여기서도 241선이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120선이 더 큰 신호가 빨리빨리 나오지만 아주 큰 그림상에서 241선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41선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700포인트 뭐 이렇게 안착이 되면 좀 더 강해지는 건데 그 자리를 이번에 완전히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요걸 조금 더 소화하겠다. 예, 이걸 좀 더 소화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코스닥도 조금 단기적인 좀 휴식기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1차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약간 조정이, 그동안은 조정은 제가 예상했던 건데 오늘부로 조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뉘앙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장 중에 기술 조정이고 이 기술 조정을 현재 지수 기준 2240포인트 오늘 22포인트 하락으로 2240이니까 제가 예상하는 2170 정도를 조정 타겟으로 놓고 보면 추가 조정폭은 한 50포인트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에서 2270부터 떨어졌으니까 50이 아니죠. 40이니까 70포인트 정도 되네요. 최대치로. 기간은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달 반. 3월 초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시즌이고, 그리고 미국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미국 경선이 시작돼서 공교롭게도 3월 3일이 민주당 그 경선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경선이. 이게 아시다시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지금 잠재적인 대선 후보 경쟁하고 있는 경선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여러 가지 지금 증시에 좀 우호적이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공약을 하고 있어요. 뭐 샌더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법인세, 미국 법인세 효과를 최근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법인세를 트럼프 이전까지 돌리겠다, 고강도 인상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모바일 IT 기업들을 해체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해체라는 것은 이제 회사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을 좀 바꾸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나와 있어서 증시 친화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경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현재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그런 내용들, 그런 불확실성들이 과연 그냥 두고 볼 것이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증시도 기술적으로 좀 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좀 쉬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동안 12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고강도의 포지션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포지션을 실제로 저는 어제 지난주 후반부터 IT주들을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참고하셨을 겁니다. 비중을 조금은 변동성을 좀 축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강할 때는 풀 베팅 포지션 가도 됩니다. 주도주 압축하시고 비수 ETF 레버리지 같은 거 포지션 강하게 가져가도 되는데 이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싶을 때는 이걸 축소해야죠. 그죠?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갈 때 풀 포지션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하방 변동이 커지는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포지션을 좀 줄여가지고 조정기 대비를 좀 한다. 기술적 조정기 대비를 한다. 전략을 좀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은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수급은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보다 앞서서 조정을 먼저 지나치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화면 좀 보시죠. 외국인 2천억대 매도가 지금 나왔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조정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계속 매도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이거 뭐 개인들이 사서 기관이 파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이거 기관들 매도를 앞으로 잘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요. 이게 주식형 펀드 자금이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기관성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 부동산 규제의 영향도 있고, 부동 자금들이 증시로 약간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 지금 계속 팔고 있죠. 기관들은 지수 컨트롤이 아니에요. 종목 컨트롤이 강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 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종목 매매가 좀 더 각계의 전투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점은 투자 아이디어로 향후에 좀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이건 초보자분들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이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지수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좀 약해지는 자리에서 기관이 매수로 돌면 지수가 좀 약한데 그 안에서 기관 선호용 종목들이 수익률 게임이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향후에 좀 살피시자 정도 의견 드리겠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보죠. 자, 삼성전자 5일선 이탈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뭐 5일 이평선 이탈 1차적인 신호도 없는데,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죠. 예,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시세가 조금 이제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제가 사상 최고가인데 사상 최고가 위쪽에서 지금 양봉이 위에서 외톨이 됐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해가지고 음봉이라서요. 5일선 깨지지 않을까? 약간 싶고, 만약에 내일 개파락 해가지고 갭을 못 메꾸면 약간 아일랜드 갭이 될 수도 있는 좀 약간 찜찜한 그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아이러니죠. 시장 지수는 5일선이 깨졌는데 삼성전자는 5일선이 안 깨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6%가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직에서 오는 약간 개인들의 상대적인 손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하여튼 삼성전자도 지금 힘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꺾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양상이 될 겁니다. IT 주도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삼성전기 지금 5일선 같이 이탈이고요. 단기 쌍봉형 모양이고도 거래량 줄어들었죠. 하이닉스 먼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뭐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닌데 어떻게 될지 봅시다.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과열권에서 치고 나가지 이거 치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한 달 만에 이렇게 20% 이상 움직여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주식입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조금은 다시 가더라도 좀 쉬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주도주군들과 좀 연결된다, 내지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주가 보시면 지금 21선까지 먼저 이탈됐습니다. 이게 네이버인데요. 빨간색 21선을 오늘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는 5일선과 21선 데드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차적인 5일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 520 데드 크로스는 기술적 조정의 전형적인 과정이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완전 1등 주도주가 삼성전자라면은 사이드에서 시장을 좀 서포트했던 종목이 네이버, 그리고 이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뭐 알파벳이나 이런 쪽에 대한 주가와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같은 종목이 먼저 조정이 나오는 것들도 시장의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필요한 조정 내지는 기다리는 조정으로 좀 진입될 가능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 뭐 지난주에 시끌벅적했는데 뉴스 타이틀이 재밌더라고요. 시진핑보다 우한 폐렴이 먼저 왔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발 이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중국 관광객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 이건 사실 주식으로 봤을 때 좀 우스운 겁니다.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너무 강합니다.
혹시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서 받으시길 권합니다. 떨어지는 매도 강도가 그냥 이 가격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거래가 너무 많이 실리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 생각하는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지지부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중국 소비주들 틈새 시세를 형성을 수시로 할 거라고 예상되지만 일단락이 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타이밍을 좀 늦추시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중국 소비주들 오늘 좀 빠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아마 단기 반등 매매 하려고들 많이 보실 텐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타이밍 늦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도 사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더 낮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저의 사견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왜냐면은 너무 쉽습니다. 패턴이 너무 쉽고, 그리고 어제 오늘 떨어지는 강도가 중국 소비주들 보면 어제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큰 매물 맞으면서 떨어질 때는요, 반등 매매 같은 걸 좀 늦추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좀 개별 시세인데요. 예를 들어 테스나 KC텍이나 PSK 이런 전공정 장비들은 좀 먼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좀 쉬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소재주 쪽에서는 솔브레인이 버티다가 이제 쉬러 들어가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 아직까지 그나마 후공정 쪽 테스트나 테스트 장비나 패키징 쪽은 테스나 SFA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버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그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 장비, 그 다음 소재, 그 다음 전공정 장비, 이런 쪽으로 시세의 어떤 선호도랄까, 이게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월 달에도 보여준 양상인데, 비메모리 쪽 장비가 대부분 후공정, 그 다음 소재, 다음 전공정 장비, 이렇게 반도체는 순서가 이미 이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이런 애들도요, 봉 한두 개 싸움이에요.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선수분들이나 하지, 같이 좀 약해지고 차익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KMW를 필두로 해서 5G 관련주들 반등이 좀 나왔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 HLB 520선 깨지면서 밑으로 지금 고개 숙였고요. 젠백스도 지금 21선이 깨졌고, 이 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내줘야지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좀 재미가 있을 텐데 아직은 좀 부진하다라는 점, 저점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은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좀 하면, 단기 수익률 극대화 구간이 좀 일단락이 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지난주부터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난주 후반, 오늘 어제까지 봤을 때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가는 것 같다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예상은 한 이거 숫자 너무 중시 여기지는 마시고요. 한 2170 전후 한 그 정도 스케일의 가격 조정. 기간은 지금 1월 말이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까지 박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극소수의 추세 연장,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테스나나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1월 장세 내지는 12월 장세가 순환매가 활발했죠. A가 먼저 가고 B 따라가고 C가 따라가고 이랬다면은 이제 그런 형태의 수익률 게임은 약간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좀 쉬면서 종목들이 조정받는 종목들도 나올 거고, 오히려 테마성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자. 이럴 때 시황 전략은 수익률 많이 얻는 것보다는요, 조정 구간에서 현금 관리해가지고 조금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단타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타는 매매 스킬이 안 되는 분들은 하실 필요 없고 중기 유지를 하시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좀 쉬어 나가는 구간이다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로 액티브한 대응이나 단기 대응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지는 못할 테니까 조정 정도의 움직임을 좀 이해하시자는 차원에서 좀 더 조정 흐름에 대한 예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뭐 일단 제가 다음 주 방송은 되니까 편안한 명절 연휴 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